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바인규입니다. 이 강의는 한밭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된 강의임을 말씀드립니다. 강의의 제목은 인공지능 수학 기초가 되겠고, 이번 강의에서는 행렬의 기초 개념을 3차 시에 걸쳐서 이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관련된 교재에 3장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할 거고요. 3장의 제목이 행렬과 행렬 대수가 되겠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 일부분 행렬의 기초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고요. 행렬의 연산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공부를 해볼 거고, 행렬의 대수적 성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렬의 연산 첫 번째 부분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행렬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이 행렬이라고 하는 개념이 공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행렬의 개념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행렬의 개념, 기초 개념을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행렬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행렬은 이제 숫자를 이제 모아놓은 형태를, 수학적인 구조를 행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이제 그림처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행이 몇 개이냐, 뭐 열이 몇 개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숫자를 생각할 때, 1이라는 숫자, 3이라고 하는 숫자, 아니면 뭐 루트 2라고 하는 숫자, 무리수, 그리고 뭐 복소수, 마이너스 3i라고 하는 이런 어떤 숫자들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런 숫자를 생각했을 때 하나하나의 숫자를 생각했는데, 이런 숫자들을 이제 모아서 한꺼번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숫자들을 모아놓은 개념이 그 숫자들을 이제 뭉태기로 모아놓은 개념이 행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A라고 하는 행렬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어떤 숫자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숫자들의 모임 행렬이라고, 행렬의 하나의 예시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럼 행렬을 정의를 할 때, 우리가 어떤 행렬을 정의를 할 때 몇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몇 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그거를 뭐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방금 전에 예시로 돌아가면은 행이라고 하는 거는 가로줄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열이라고 하는 거는 세로줄의 개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가로줄이 이렇게 첫 번째 위에 가로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가로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에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 예에서는 가로줄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행이 있는 거죠. 그래서 2행이 되는 거고요. 요 예에서는 2행이고, 그 다음에 세로줄의 개수도 비슷하게 세어보면은 이렇게 세 개가 있기 때문에 3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행 3열, 행이 두 개고 열이 세 개인 행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를 이제 줄여서 2 곱하기 3행렬, 행부터 먼저 씁니다. 2 곱하기 3행렬 이렇게 부른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세로줄을 몇 번째 열이냐, 그래서 여기 보라색 예를 보면은 두 번째 세로줄을 하나로 모아놓은 게 이제 두 번째 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가로줄을 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몇 행, 몇 번째 행 이렇게 보시면 되고, 행렬에서 하나의 세로줄을 다 모아놓은 게 하나의 행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이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공학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제 잘 알아놓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용어에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이 행렬이라고 하는 행렬이라고 하는 어떤 수학적인 개념에서 가로줄이 행, 세로줄이 열이다, 요거를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계속 공부해 나갈 텐데, 그럼 이 행렬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방금 전에 공부를 했는데, 이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해보면은, 그럼 그런 행렬들 중에서도 이제 특수한 경우를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할 텐데, 행렬의 구조 중에서도 특수한 구조를 먼저 공부를 할 건데, 이 특수한 구조를 왜 먼저 이제 공부하냐면은, 이 특수한 구조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더 붙여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는 개념은 영어로는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여기에 보면은 m이랑 n이 같은 경우라고 했는데, 앞선 정의로 다시 돌아가 보면
m이라고 하는 거는 행의 개수였고 n이라고 하는 건 열의 개수였는데 m이랑 n이랑 같다라는 말은 가로줄의 개수랑 세로줄의 개수랑 같다. 그래서 행렬이라고 하는 건 숫자를 모아놓은 건데 직사각형 형태로 모아놓은 건데 가로줄의 개수랑 세로줄의 개수가 같다라고 하면은 그 형태가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정사각행렬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를 마찬가지로 얘도 예로 생각을 해보면 대문자 B라고 하는 행렬이 있는데 뭐 우리가 1, 2, 3, 4 이렇게 네 개의 숫자를 모아놨다고 치면은 여기서 가로줄이 두 개가 있죠. 그쵸? 윗줄, 아랫줄 이렇게 두 줄이 있고 세로줄도 두 줄이 있어서 가로줄, 세로줄의 개수가 같으면은 이 B라고 하는 행렬은 정사각행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일반적으로 표현하면은 여기 가운데 보이는 것과 같이 대문자 A라고 하는 행렬은 어떤 행렬의 원소들이 이렇게 있고 이만큼 있는 어떤 행렬이라고 볼 수가 있다. 정사각행렬은. 앞서서 이제 하나 설명하는 거를 좀 깜빡을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행렬을 일단 문자 기호로 표시할 때 대문자로 많이 표시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행렬, 대문자 A라고 하는 거는 행렬을 보통 나타내고 방금 전 예제에서처럼 B라고 하는 행렬은 대문자 B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럼 행렬이 숫자들의 모음이라고 했는데 그럼 요것들 하나하나의 숫자들을 행렬의 원소라고 합니다. 행렬의 원소. 그래서 이거는 보통 어떤 행렬의 그 원소는 이제 소문자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 2, 뭐 1n 요거의 의미가 뭐냐면은 요거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A라고 하는 대문자 A라고 하는 행렬의 원소가 되는데 어떤 원소 하나의 숫자 대문자 A라고 하는 행렬은 숫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모임이 되겠고 그 중에 하나의 숫자가 되는데 여기 아래 첨자 1, 2라고 하는 요 아래 첨자는 그 어디에 위치한 숫자를 이제 나타내는지 이제 그거를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행렬, 우리가 행렬이잖아요. 행렬 이름을 계속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앞에 부분이 행의 위치, 뒤에 부분이 열의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행 그리고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첫 번째 행은 첫 번째 줄이죠. 두 번째 열은 두 번째 세로줄. 그래서 요게 이제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는 어떤 숫자. 그래서 A, 1, 2는 그 숫자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예제에서처럼 숫자가 이제 구체화되는 이런 예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임의의 숫자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로 대신해서 A12라는 형태로 문자로 대신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미지수를 생각을 하면은 미지수는 우리가 X라고 하는 소문자 X라고 하는 거를 미지수로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행렬에서는 대문자를 행렬을 표현하는 어떤 문자로 많이 쓰고 그 행렬 안에 원소들 숫자 하나하나들을 표현을 할 때는 소문자로 많이 쓰고 아래 첨자로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어떤 몇 번째 가로줄 몇 번째 세로줄 그에 위치한 숫자를 의미하는지를 나타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예를 보게 되면은 A, N, E라고 하는 건데 n번째 가로줄 두 번째 세로줄에 위치한 그 원소, 행렬의 원소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좀 지우고 다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정사각 행렬 설명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 정사각 행렬은 가로줄의 개수랑 세로줄의 개수가 같은 이런 애들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각선에서 이제 가로줄이랑 세로줄의 위치가 같은 이런 원소 성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얘네들을 주대각 성분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사각 행렬에서 쓰이는 용어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행렬의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행렬을 숫자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숫자를 생각했을 때도 숫자들 사이에 연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더하기가 있었고 빼기가 있고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 이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칙 연산, 기본 사칙 연산들이 어떤 두 개의 숫자 사이에서 정의가 됐잖아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3, 뭐 3 빼기 2 이런 식으로 숫자 두 개 사이에서 연산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되고 연산의 결과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행렬도 비슷하게 숫자랑 비슷한 연산들을 정의를 하고 또 그거를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시스템을 분석하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데 활용이 되기 때문에 행렬 사이의 연산을 정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숫자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숫자들 사이에서 정의되는 연산과 거의 같거나 비슷한 개념들이 많이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씩 공부를 할 거고요. 첫 번째로는 덧셈 뺄셈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뭐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여기 넘어가서 이제 행렬의 곱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할 텐데요. 쉬운 거부터 이제 먼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덧셈 뺄셈을 먼저 공부를 할 건데 덧셈 뺄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숫자들의 더하기랑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행렬의 덧셈 뺄셈을 할 때 파란색 부분을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데 두 개 행렬 A라는 행렬이랑 B라는 행렬이 있는데 그 두 행렬 모두 M 곱하기 N 행렬 요거는 이제 가로줄의 개수, 행의 개수가 m개이고 세로줄의 개수가 n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 행렬의 크기가 같을 때 두 행렬 더하기 행렬의 두 A 행렬 더하기 B 또는 A 행렬 빼기 B 요게 이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요걸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뭐 당연히 예상 가능하듯이 우리가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 것처럼 어떤 행렬 두 행렬을 더한다라고 했을 때 그 행렬의 결과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두 행렬 사이의 연산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두 행렬을 더하면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그 행렬의 성분을 더한 게 이제 두 행렬의 덧셈이 되면 얘가 어떤 새로운 행렬 C라고 하는 새로운 행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이 C라고 하는 새로운 행렬의 각 성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게 궁금할 텐데 행렬의 덧셈이나 뺄셈에서는 근데 덧셈 뺄셈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형태로 똑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을 더해줘서 여기 새로운 행렬에 적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덧셈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같은 행렬 사이에서 정의가 된다.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말은 두 행렬이 행의 개수, 가로줄의 개수, 그 다음에 열의 개수, 세로줄의 개수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렬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거는 뭐 교재나 아니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교재에서는 이런 표현도 쓰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여기 나와 있는 가로줄의 개수가 m개, 세로줄의 개수가 n개인 행렬을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좀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쓰게 되는데 이 표현은 이제 무슨 표현이냐면은 대문자 행렬, A라는 대문자 행렬이 있고 그 행렬의 각각의 성분을 소문자 A로 내가 이제 표현을 할 거고 그리고 IJ, 행의 위치가 임의의 I, 여기 I가 있고 J가 있는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 요거를 좀 축약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행의 개수가 m개니까 I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1부터 m이라고 보시면 되고 J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1부터 n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B라고 하는 행렬도 비슷하게 표현을 하면은 두 행렬의 덧셈이나 뺄셈은 결국에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행렬의 성분들을 더하거나 빼서 그걸로 새로운 행렬을 만들어내는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적인 기호로 놓고 보면 헷갈리는데 우리가 더하기 예제로 보면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인 숫자 예제로 보면은 뭐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뭐 A 행렬을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B 행렬을 뭐 0, 1, 1, 1, 1, 0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A 행렬 더하기 B 행렬을 C 행렬이라고 밑에 부분에 적어 볼게요. 만약에
뭐 뒤에도 예제가 준비되어 있지만 여기서 한번 먼저 해보면은, 그러면 똑같은 위치 1행 1열에 있는 요 A 행렬에서 1행 1열에 있는 1이라고 하는 성분이랑 B 행렬에서 1행 1열에 있는 0이라는 성분을 더해서 여기다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2하고 1을 똑같은 위치에 있는 애 여기 적고, 3이랑 1, 4 적고, 4랑 1, 5 적고, 5랑 1, 6 적고요. 그 다음에 6이랑 0, 6을 적어서 A 더하기 B, 행렬 A 더하기 행렬 B는 어떤 새로운 행렬 C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결과는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어서 행렬의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해 볼 건데요. 이제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서는 사칙 연산을 공부를 했을 때 플러스 공부하고, 그러니까 더하기 공부하고 빼기 공부한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를 공부하잖아요. 행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렬의 덧셈이랑 뺄셈을 먼저 공부했고, 그러면은 숫자에서 곱셈이나 나눗셈과 이제 비슷한 개념을 공부해야 될 텐데, 나눗셈은 이번 강의에서 다루지 않고요. 나눗셈이라고 하는 개념은 행렬 사이의 연산에서 따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곱셈은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곱셈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스칼라 곱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행렬 사이의 곱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스칼라는 이제 숫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뭐 3, 2, 뭐 1.7 이런 숫자 하나. 우리가 행렬을 숫자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그럼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3이라고 하는 숫자 곱하기 행렬. 그러니까 3a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리고 그거의 계산 결과, 연산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냐, 요거를 정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두 가지 행렬, 두 행렬 사이의 곱, 우리가 어떤 두 숫자 3 곱하기 2를 정의하듯이 두 행렬 사이의 곱을 이제 정의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숫자들의 곱하기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단 뒤에서 조금 다시 얘기를 하겠고, 스칼라 곱부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칼라 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우선 정의 자체는 어떤 숫자 하나, 여기서 소문자 K는 숫자예요. 행렬을 보통 대문자로 이제 표현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K라고 하는 스칼라 숫자 하나 곱하기 A라고 하는 행렬을 정의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자연스러운 정의가 될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그럼 3A라는 걸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은 행렬을 3배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어떤 행렬을 3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행렬의 숫자들의 모임이 될 텐데, 그럼 행렬의 그 각 원소를 3배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렬을 처음에 이제 정의한 사람들이 행렬의 스칼라 곱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고, 그럼 KA라고 하는 거는 행렬의 각각의 성분을 K배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실제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행렬의 스칼라 곱을 정의를 할 때 KA, 각각의 원소를 K배 해주는 형태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점은, K라고 하는 거는 행렬이 아니라 스칼라, 그러니까 숫자 하나의 값이고, 우리가 이제 축약된 표현으로 표기법으로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뭐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어떤 A 행렬이 있고, 그러면은 그 A 행렬에 두 배를 해볼게요. 이 A라고 하는 건 이건 스칼라 곱이 되는 거죠. 지금 공부한. 그러면은 이 A라고 하는 거는 행렬의 각각의 성분들, 이 각각의 원소들, 성분들을 2배씩 해주는 거니까 1을 2배 하면 2가 되고, 1을 2배 하면 4, 6, 8, 10, 1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렬의 덧셈 뺄셈, 스칼라 곱을 공부를 해봤는데,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제, 첫 번째 예제를 같이 풀어볼 거고요. 3-1번 예제를 보면은 행렬 ABC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ABC에 대해서 AB 행렬이 같거나 또는 AC 행렬이 같다라고 했을 때 X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단서가 붙죠. 존재 가능하다면. 행렬이 같다라고 하는 거의 개념은 앞서서 좀 잠깐 설명했지만, 두 행렬이 이제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거죠.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 그러면은 각 행렬의 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A 행렬은 가로줄이 2개, 행이 2개, 세로줄이 2개니까 2 곱하기 2 행렬이고,
B 행렬도 가로줄 2개, 세로줄 2개니까 2 곱하기 2 행렬. 근데 C 행렬을 보게 되면은 이 C 행렬은 가로줄 행이 2개, 세로줄이 3개, 그러니까 열이 3개니까 2 곱하기 3 행렬입니다. 문제에서는 보면은 A, B가 같아지는 또는 A, C가 같아지는 X값을 잘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A하고 C는 두 개를 애초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크기가 다른 행렬이기 때문에 애초에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A하고 C는 비교하는 게 타당하지가 않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 가능하다면이라는 어떤 단서 조항이 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1번 문제에서는 A는 B, A 행렬이랑 B 행렬이 같을 때 X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A 행렬을 적으면은 2, 1, 3이고 X 플러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B 행렬 2, 1, 3, 5. 그래서 두 행렬이 같다라는 거는 우선은 첫 번째로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각 원소가 다 똑같아야겠죠. 2하고 여기 같은 위치에 원소 값이 같아야 되는 성분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 첫 번째 위치에는 2로 같고 1로 같고 3으로 같고 마지막은 A는 X 플러스 1이고 B는 5가 되는데 그럼 A하고 B 행렬이 같으려면은 X 플러스 1이 5가 돼야 되고 X값은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은 되겠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앞서 공부한 덧셈, 뺄셈, 그 다음에 스칼라 곱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 마찬가지로 3-1번 문제랑 비슷하게 ABC 행렬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또는 뭐 스칼라 곱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앞선 문제와 마찬가지로 연산이 정의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존재 가능하다면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A 행렬, B 행렬, C 행렬의 크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 행렬은 가로줄 3개, 행이 3개, 세로줄 4개, 열이 4개, 3 곱하기 4 행렬, B 행렬도 3 곱하기 4 행렬, C 행렬은 2 곱하기 3 행렬, 행 2개, 열 3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더하기나 뺄셈 같은 경우에는 두 행렬의 크기가 같을 때만 정의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A 플러스 B 또는 A 마이너스 B는 잘 정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덧셈 뺄셈을 진짜로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A 더하기 B나 아니면은 A 더하기 C 같은 경우에는 A 더하기 B가 아니라 A 더하기 C나 아니면은 A 더하기 C나 또는 A 빼기 C는 애초에 정의가 안 되죠. 이런 연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고 정의 자체가 안 된다. 덧셈 뺄셈 정의 자체가 안 된다. 왜냐면은 A 행렬이랑 C 행렬이랑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스칼라 곱은 이제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각각을 계산하면 되는데 뭐 사실 계산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더하기만 해보고 A 행렬 빼기 B 행렬은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 더하기 B 행렬을 해보면은 A 더하기 B 행렬은 어떤 행렬이 나오겠죠. 이 결과 행렬은 크기가 똑같아야겠죠. 3 곱하기 4 행렬로 크기가 똑같을 거고요. 그러면은 각각의 원소 성분을 더해서 써주면 되죠. 2하고 마이너스 4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하고 3이랑 더하면 4가 되겠고요. 0이랑 5랑 더하면 5, 3이랑 1이랑 더하면 4. 나머지 줄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그 다음에 3이 되겠고요. 네, 얘랑 더하면 1, 얘랑 더하면 2, 얘랑 더하면 2, 4랑 마이너스 1 더하면 3. 마지막 세 번째 가로줄 4랑 3이랑 더하면 7이고요. 마이너스 2랑 더하면 0, 7이랑 마이너스 4 더하면 3이고 0이랑 5 더하면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행렬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연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행렬의 덧셈에서는 두 행렬의 크기가 같을 때만 덧셈이 정의가 되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이제 계산 실수를 조금 했을 수도 있는데 뭐 이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뭐 제가 계산 실수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한번 수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C 행렬의 스칼라 곱을 해볼게요. 3분의 1 C라고 하는 거 의미가 어떤 거였냐면은 C 행렬의 각 선분의 3분의 1을 다 곱해라. 그러면은 요거의 계산 결과를 우리가 연산을 해보면은 9에다 3분의 1 곱하면 3이 되고요. 마이너스 6에다 3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2, 3에다 3분의 1, 3에다 3분의 1, 0에다 3분의 1 곱하면 0이 되고요. 12에다가 3분의 1 곱하면 4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C라고 하는 C 행렬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스칼라 값을 곱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3-2번 문제를 풀어봤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행렬 사이의 곱을 공부를 할 건데, 행렬 사이의 곱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행벡터라고 하는 개념이랑 열벡터라고 하는 개념을 잠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행벡터, 열벡터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가 행렬에서 행 하나를, 또 다른 말로는 어떤 행 하나를 행벡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로벡터, 그리고 열벡터는 열 하나를 열벡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렬의 특수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행벡터랑 열벡터. 어떤 커다란 행렬, 예를 들어서 여기 예에서 보면 3 곱하기 4 크기의 행렬은 가로줄이, 그러니까 가로줄이 3개가 있고, 그쵸? 하나, 둘, 세 줄 있고, 세로줄이 이렇게 4개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 세로줄 하나하나가, 열 하나하나가 열벡터라고 생각할 열벡터라는 용어도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열벡터 4개가 모여있는 거랑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로줄 3개가 모여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표기법인 거잖아요. 이렇게 이 뭐 가로줄 하나를 행벡터로 정의하고, 행벡터를 보통 행벡터는 이제 영어로 행이 로우니까 이렇게 좀 굵은 글씨 R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렇게 아래 첨자 1인 거는 요거의 요 표기법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A라고 하는 행렬의 열벡터가 아니자 행벡터죠. 가로줄인데 첫 번째 가로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열벡터 같은 경우에는 A라고 하는 행렬의 K번째 세로줄이다. 그래서 이렇게 열은 영어로 컬럼이기 때문에 C로, 소문자 C로 많이 표현하고, C의 아래 첨자로 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런 표기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렬을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는 표기법들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행렬의 곱을 공부할 건데요. 이 행렬의 곱이 진짜 많이 쓰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쓸 일이 많은데, 처음에 이제 이거를 공부할 때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은 잘 보셔야 됩니다. 요 행렬의 곱은 어떤 두 행렬, A라고 하는 행렬,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행렬, 두 행렬 사이에서 정의가 되고요. 두 행렬의 곱이 정의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행렬의 크기가, 이 행렬의 곱이 정의될 수 있는 행렬의 크기가 조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랑 틀려요. 더하기 빼기는 두 행렬의 크기가 같아야 됐는데, 이 행렬의 곱에서는 크기가 이제 달라도 상관이 없고, 그러면 A 행렬은 이제 가로줄이 m개, n 곱하기 n 행렬이고, B 행렬은 n 곱하기 p 행렬일 때 오히려 이제 그 행렬의 곱이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A 행렬이 앞에 곱해지고 B 행렬이 이제 뒤에 곱해지는데, 행렬의 곱에서는 곱하기의 순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앞에 곱해지는 행렬의 세로줄의 개수, 열의 개수랑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가로줄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두 행렬의 곱이 정해야 되고, 곱하기의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네, 요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두 행렬의 곱하기의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연습이 필요한데, 여기 일반적인 기호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실 텐데, 일단은 얘기를 해주면, 어떤 앞에 곱해지는 행렬에서 가로줄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줄 하나를 선택하고, 뒤에 곱해지는 행렬에서 세로줄 하나를 선택해요. 세로줄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한 그 앞에서 선택한 가로줄의 위치, 예를 들면 여기서 첫 번째 가로줄을 선택했고, 뒤에 곱해진 행렬에서도 첫 번째 세로줄을 선택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행렬의 성분을 쓸 때, 예를 들어서 대문자 A 행렬의 성분을 소문자 A로 보통 표시를 하고, 거기에 아래 첨자로 행렬의 위치를 표시한다라고 했는데, 뭐 1이면은 첫 번째 가로줄, 첫 번째 세로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행렬의 곱하기의 결과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첫 번째 가로줄이 첫 번째 첨자에 해당하고, 두 번째 세로줄이 두 번째 이 결과 행렬의
그 세로줄의 위치를 결정한다. 앞에서는 앞에 가로줄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래서 이거를 요 두 개의 어떤 연산을 생각을 했을 때 일행 1열의 성분의 원소에 해당하는 값이 첫 번째 행렬에서 첫 번째 가로줄, 두 번째 곱해진 행렬에서 첫 번째 세로줄의 성분을 어떻게 연산하면은 여기 일행 1열의 성분, 여기 값이 계산이 된다. 근데 그 값을 어떻게 계산하면은 각각의 이 성분을 곱해서 더해줍니다.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일반적인 기호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곱셈을 예를 들어서 우리 뒤에 예제에서 같이 풀어보게 될 텐데, 요거를 꼭 이제 이 행렬의 곱셈이 정의되는 그 크기를 꼭 이제 주의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렬의 곱셈은 행렬을 처음 공부하는 분이라면은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예제 3-3번 행렬의 곱셈을 우리가 실제 같이 연습해 볼 수 있는 3-3번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두 행렬이 있고 행렬 A, B 두 개의 곱 또는 순서를 바꿔서 B, A의 곱을 구해보자 라고 했는데, 먼저 곱셈이 정의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크게 살펴봐야 될 텐데, A 행렬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3행렬, B 행렬은 3 곱하기 4행렬이 됩니다. 3 곱하기 4행렬이 되면은 만약에 A, B를 곱하면은 A가 앞에 곱해지고 B가 뒤에 곱해지기 때문에 앞에 곱해지는 행렬의 세로줄의 개수 3,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가로줄의 개수 3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었고, 같죠? 그러니까 A, B라고 하는 두 행렬의 곱은 정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오케이. 근데 뒤에 보면은 BA를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B가 앞에 있는 거죠. 그럼 3 곱하기 4 행렬이 되고 A가 뒤에 있는 거니까 2 곱하기 3. 그럼 앞에 행렬에서 세로줄의 개수 4가 되고 뒤에 곱해진 A 행렬에서 가로줄 행의 개수는 2가 되니까 다르죠. 그러면은 얘는 정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BA는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우리가 두 행렬의 곱셈을 생각했을 때 곱하기의 순서를 바꾸면은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 다음에 A, B 곱하기 행렬의 결과 행렬로 어떤 우리가 C 행렬, 새로운 행렬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새로운 행렬, 연산의 결과가 표시되는 행렬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같은 크기의 이 부분은 제외하고 앞에 행렬에서 행의 개수, 뒤에 행렬에서 열의 개수만큼, 그러니까 2 곱하기 4 크기가 됩니다. 앞선 페이지로 돌아가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n 곱하기 n 곱하기 p일 때 결과 행렬의 크기는 앞 행렬에서 가로줄 m, 뒤에 행렬에서 세로줄 m 곱하기 p의 크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 2, 4, 2, 6, 0 그리고 4, 1, 4, 3 0, 마이너스 1, 3, 1, 2, 7, 5, 2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2 곱하기 4니까 이렇게 8개의 값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 계산하는 게 물론 이제 익숙해지면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8개의 값을 다 계산한다기보다는 제가 예제로 한 2개 정도를 먼저 보여줄게요. 그러면은 여기 결과 행렬에서 1행 첫 번째 가로줄, 첫 번째 세로줄에 해당하는 요 성분의 값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요거를 사실 계산할 수 있으면은 각각을 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요걸 하나 같이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두 번째 가로줄에서 두 번째 가로줄 그리고 세 번째 세로줄, 그러니까 2행 3열에 해당하는 요 성분을 또 한번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로 1행 1열에 해당하는 요 원소값, 성분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앞에 1행 1열이라고 했을 때 앞에 곱해지는 행렬에서 첫 번째 가로줄을 선택하고 뒤에 곱해주는 행렬에서 또 첫 번째,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라고 했죠. 얘네들을 선택해서 각각을 곱해서 더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얘랑 순서대로 같은 위치에 있는 요 순서대로 첫 번째에 있는 애는 첫 번째에 있는 애랑 곱해요. 1 곱하기 4를 하고, 그럼 두 번째에 있는 애는 두 번째에 있는 애랑 곱해요. 2 곱하기 0을 하고, 세 번째에 있는 애는 세 번째에 있는 애랑 곱합니다. 4 곱하기 2를 해서 얘네들을 다 더합니다. 그럼 다 더하면 이거를 더해보면은 12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1행 1열에 해당하는 이 곱셈의 결과로 1행 1열에 해당하는 성분값은 12의 값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옆에를 계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는 이제 1행 2열에 해당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가로줄이랑 뒤에 행렬에서 두 번째 세로줄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어떤 위치 같은 걸 계산하는 데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두 번째 가로줄에서 세 번째 세로줄 성분 2행 3열에 해당하는 요 성분의 값을 한번 같이 계산해 볼게요. 그럼 2행 3열에 해당하는 성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곱해지는 행렬에서 이 두 번째 행을 선택해주고 이 두 번째 행렬에서는 세 번째 열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 제일 처음에 오는 애들 2 곱하기 4 해주고요. 두 번째에 6 곱하기 3을 해주고 세 번째 0 곱하기 5를 해줍니다. 얘를 다 더하면 8 더하기 18 더하기 0이 되니까 26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 여기 성분 2 곱하기 3 행렬의 성분값은 26이 된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성분들도 계산하면 됩니다. 성분의 위치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하면은 얘는 2행 1열의 성분이죠. 요 C의 2행 1열의 성분이 되는 거고, 행렬의 곱셈에서 2행 1열의 결과값을 알고 싶으면 앞에 곱해지는 행렬에서 여기 두 번째 행을 선택하고 뒤에 곱해지는 행렬에서 첫 번째 열을 선택해서 각각의 성분들을 곱해서 걔네들을 다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행렬의 기본 개념이랑 행렬이라고 하는 애가 뭔지, 그리고 행렬 사이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 연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